그럼 블랙커피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우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필명을 이거 안 바꾸고 계속 쓰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블랙커피님 필명을. 네. 그래서 굉장히 잘하시는 걸 알고 있고 전 전업이신 줄 알았는데 네. 아니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래요? 직장을 다니고 네. 있고, 지금은 만준님이랑 같은 짝꿍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주님과 짝꿍 매매가 뭘까요? 한 테마에서 대장주가 있고 부대장주가 있으면, 대장주가 이제 큰 수급이 들어올 때 이제 부대장주를 매매하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짝짓기 매매네요. 네, 맞습니다. 약간 귀엽게 표현하면 짝꿍 매매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블랙커피님은 그러면 어떤 성향의 트레이더십니까? 저는 이제 네. 짧게 짧으면 1초, 길면 5분 안에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스캘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으면 몇 초 안에 이제 파는 경우도 있고, 사자마자 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길게 끌고 갈 때는 어떨 때인가요? 이제 대장주가 상한가에 잠겨 있어가지고 그 수급이 이등주로 이제 쏠릴 때, 이제 이등주에서 수급이 쏠리고 나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유지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쭉 들고 가다가 더 이상 상승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매도 처리를 보통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짝짓기 매매라고 한다면 1등 대장주가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같이 따라가는 종목을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둘 다 사세요? 아니면 짝짓기에 해당하는 2등주만 사세요? 현재는 그 1등까지 살 여유가 없어서 2등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둘 다 사기도 하나요? 보통 이제 상다라고 하시잖아요. 상한가에 이제 사는 매매법을 네. 상다라 그러는데, 상한가에 들어갈 때 이제 대장을 사고 그때 이등주를 사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항상 들으면서 항상 헷갈렸던 건데 네. 1등이 있어요. 그 2등은 대체 어떻게 판별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같은 섹터가 아니더라도 네. 이제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면은 이름이 비슷하거나, 그래서 그럴 때 이제 2등을 판별해서 보통. 그렇죠. 뭐 태풍 노루가 오면 노루 페인트가 오르듯이 약간 그런 약간 억지스러운 상승을 네,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뭐 노루 페인트가 네. 오르면 상어 페인트도 오르고 이러듯이 이름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름이 비슷하지 않더라도 이제 시장에서 같은 테마로 부각되는 종목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석유가 한국에서 이제 나온다 보니까 한국 석유가 오르고 흥구석유가 같이 흥구 석유가 같이 네, 오르고 사실 관련이 크게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좀 억지스러운 상승이 나올 때도 좀 거래를 하시나 보네요. 네, 그런 거와 저는 개의치 않고 그냥 이름 비슷하고 같이 오르면 같이 합니다. 얘가 오르니까 얘도 오른다는 게 이제 확실히 판단이 되면 그 안에서 상승률이 그 다음으로 높은 종목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매번 같이 움직이는 또 않잖아요. 내일 되면 또 따로 움직이고 안 움직일 때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럼 보통 그날만 거래를 하시겠네요. 보통은 그날만 거래를 하거나, 그 다음날도 이제 대장주가 상한가를 또 가는 모습이나 이런 게 보이면은 그냥 그 호가에 맞춰서 매매를 같이 합니다. 그럼 좀 질문을 좀 더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종목을 보유하고 다음날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없습니다. 거의 그날 거의 다 청산하고 네. 계좌를 비운 채로 다음날로 넘어가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날에도 그 테마나 재료가 움직일 때 네. 거래를 하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뭐 예를 들어 당일날 상한가 간 종목, 시간에 상한가 간 종목, 그거에 관련된 테마들을 먼저 찾고, 네. 그리고 이제 장 마감 이후 아침 이제 장 시작 전까지 뉴스가 많이 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뉴스에 관련된 종목들을 싹 찾아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제 등락률이 높은 순대로 대장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이등주를 찾아서 매매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의 종목 선정은 아침에 거의 다 이루어지나요? 네, 보통은 전날에 정리해둔 종목이랑 당일날 아침에 정리해둔 종목, 그 두 개랑 이제 그날 또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장 그것까지 시작하고 오르는 경우. 맞아요. 장 중간에 오르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매매를 보통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최근에 이게 움직이겠구나, 이 섹터가 움직이겠구나를 계속 정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가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종목 선정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저는 등락률만 거의 본다고 보시면 되고, 등락률만요? 사실 뉴스도 이제 본인의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주관을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그냥 이게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상승이 높으면은 이제 저는 이등주를 매매를 하는 거고, 그 뉴스가 아무리 좋아도 제 주관이 틀리면은 결국엔 떨어지기 때문에 뉴스가 좋다고 해서 그 종목을 매매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 내 주관보다는 등락률을 믿어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등락률이 곧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다? 네, 맞습니다. 뭐 그럼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이렇게 어쨌든 많이 나오겠죠, 등락률이 많으면. 그쵸? 네. 그럼 어떤 그런 기준도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등락률만 이렇게 보시는 편이세요? 크게 보면은 등락률만 본다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는 기준, 네. 그리고 파는 기준, 네. 그리고 안 갈 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손절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일단은 가장 크게 오르는 때가 대장주가 상한가 들어갈 때 이제 이등주를 매매를 하는 경우가 되게
이등주가 크게 오르는데, 근데 이제 대장주가 상한가에 잠그지 못하고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저도 그때 이등주를 빨리 매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네. 매도를 하지 않으면 큰 손실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네. 사자마자 그 상한가를 못 마는 경우에는 바로 팔고, 그 상한가를 유지해 좀 더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게 가장 크게 이등주가 수급이 쏠리는 경우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20% 이상대의 2차 VI를 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제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 해서 2분 동안 매매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보통 대장주가 2차 VI에 들어갈 때 그 이등주를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비교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짧게 사고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네.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장주가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이등주를 내가 거래하는 기준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얘가 상한가를 가면은 네, 같이 들어가고 맞습니다. 2차 VI가 걸리면 같이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떨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팔고. 얘도 파는 기준이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3등까지도 좀 보시긴 하네요. 3등을 매매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가끔씩 2등주가 예. 그 1등주를 추월해서 상가, 그러니까 대장을 체인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2등주가 상한가에 가는 경우에 보통 3등주를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오래 붙잡아둘 수가 없어서 네. 네. 주식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저도 지금도 아직도 그 뇌동매매에 대한 거를 끊지를 못해서 항상 그쵸. 이제 한 번씩 큰 손실이 나는데, 이제 결국에는 손절을 하는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버는 것보다 자기 돈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스캘퍼분들한테 항상 제가 여쭤보는 질문이긴 해요. 네. 사자마자 내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해서 눌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눌렀는데 안 간다. 네. 그럼 팝니까? 저는 바로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지는 못하는데.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몸은 이제 하고 있죠. 이게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네. 그럼 보통 이제 정석 플레이는 눌렀는데 안 가면 팔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아, 그거 괜히 어차피 근데 사실 또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머리로는 아는데. 아, 그쵸. 네, 머리는 잘안 아는데 됩니다. 이미 저도 누르면서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수익 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안 파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투자 좌우명이 있으세요? 성장을 하고 있는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아직은 좀 더 배워야 될 게 더 많다고 생각을 네. 해서 오늘 이 자리도 이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은 걸 얻어가고 싶어서 좀 참여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다른 트레이더 분들도 계시면 좀 대화도 해보고 네, 맞습니다. 팁을 좀 얻을 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만주님 얘기하셨는데 아는 사이는 아니신 거죠? 아, 만주님이 원래 예전에 키움증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 이제 네. 그분이 짝꿍 매매, 짝짓기 매매로 원래 좀 되게 유명하게 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카페에도 영상도 많이 올려주시고 해서 그 영상을 되게 많이 참고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주님 영상을 보고 많이 공부를 했어서 좀 오늘 받은 상도 어떻게 보면 만주님 덕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주님이 본의 아니게 제자들을 키우고 계시네요. 의도치 않게. 네,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좋은 인연 이어가시길 바라고 네.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